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로 증축된 추모의 벽이 완공돼 오늘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2015년 추모의 벽 건립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지 7년 만인데 참전용사들은 전우들의 이름을 보면서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승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중심 내셔널몰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마련된 추모의 벽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형물 중앙에 기억의 못 둘레 130m에 1m 높이 화강암판 100개로 설치된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한국군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참전용사 유가족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M. 호프 변호사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은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민식 보훈처장,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M. 호프 변호사는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굳건한 미한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e commemorate the sacrifice of those Americans and Koreans who bravely fought together, side by side, to defend our freedom, laying the foundation for a thriving,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a strong, unbreakabl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박민식 보훈처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난 4월 타계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을 애도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평생을 노력하셨고 추모의 벽 건립에도 크게 기여하신 고 윌리엄 웨버 대령님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한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은 매년 400만 명이 워싱턴 DC를 찾는다며 추모의 벽은 자유의 가치를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this memorial will remind the millions of people who visit here each year that freedom is not free. 어느덧 8, 90대 고령이 된 한국전 참전용사 50여 명은 정복 차림으로 행사에 참석해 전사한 전우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에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Very emotional. Should have been done years and years ago. I'm glad they finally got around to it. It means a great deal because without that war and without U.S. participation, the world would be a lot different than it is today. We did stop the communist aggression in Asia. 한국전쟁 발발 72주년, 그리고 참혹한 3년간의 전쟁 후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9주년. 참전용사들은 이제 한국전쟁이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기억될 승리로 알려질 것이라며 추모의 벽 공식 개관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부이며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캐나다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26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 69주년을 맞아 VOA에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육지와 바다, 하늘로 떠난 2만 6천여 캐나다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교부도 26일 VOA에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별한 유대가 있다면서 당시 5,300여 군인들이 참전했다고 밝히고,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유럽연합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공원의 역사와 배경, 미군 실종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과정을 담은 최초의 미국 교사용 교육 자료집이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26일 워싱턴에서
미국 내 역사와 사회 교사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교사를 위한 월드 콩그레스 행사를 열고 지난 2019년 첫 자료집에 이어 216쪽에 달하는 3차 교육자료집을 공개했습니다. 한종우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은 27일 VOA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역사 등과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감식반의 실종자 유해 발굴 신원 확인 활동을 교육자료집에 담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국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이 자료집을 통해 한국전쟁의 의미를 자세히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교육자료집은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헌정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기억하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지한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최한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참전용사 유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한국전쟁 정전기념 69주년을 맞아 워싱턴 근교 알링턴에서 참전용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행사에서 DPAA 측은 유해 발굴 진행 상황과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박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화상연설을 통해 국가와 민주주의, 자유를 위한 참전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을 높이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참전용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mindful of the importance of remains recovery initiatives, and we support an early resumption of these efforts in the DPRK when conditions allow. 정박 부차관보는 이어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으로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도 확인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ffers and return to dialogue. In the meantime,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to best engage the DPRK, including on recovery efforts.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가족 등 약 400여 명이 등록했는데 일부 참석자들은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My father was Captain Jim S. Trimble. He was in the Changchang River Valley when he was shot down by the Chinese. He told his troops to move. He took cover fire so that they could move. And I want to live long enough for him to come home. DPAA 측에 따르면 신원 확인이 안 된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와 전사자는 모두 8,156명입니다. 이 중 5,200여 명이 DMZ 비무장지대 북한 측이나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지난해 핵활동과 관련해 일부 핵시설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일부 시설에서는 활동이 계속되거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IAEA는 최근 발표한 2021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IAEA는 이어 지난 2009년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현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한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영변 단지 등 북한의 관련 시설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설이나 위치의 운영 상태와 구성과 설계 특징, 또 그곳에서 이뤄지는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억지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2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은 이제 현실이 됐다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이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등 한국 고위 당국자들과 접촉을 했다면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특히 장기적인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압도적인 현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부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00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6일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안다리엘과 APT38, 김숙희, 라자루스 등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의 활동이나 미국의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하며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기 위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금융 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지급한다고 밝힌 가운데 3개월 만에 보상금 규모를 2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